개념센 이제 명제를 마무리하고 함수 단원으로 들어가는데, 함수는 거기 목차를 좀 볼까? (5, 6, 7, 8, 9단원이 있죠? 오늘은 5단원만 좀 해보고요. (5단원은)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좀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적인 얘기들을 좀 풀어갈 텐데, 책이 워낙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책을 보고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넘어가고, 선생님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하는 걸로 해서 빨리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크게 어렵거나 뭐 복잡한 쪽이 없습니다. 자, 116페이지 대응관계는요, 각자 보도록 하고요. 117페이지에 함수. 자,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 처음 나오죠? 중1 때인가 나오죠.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를 생각할 때 함수가 안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 하나의 x 값이 이제 y 값에 대응한다고 봤을 때 두 개 이상의 대응하면 안 되죠. 또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지. 함수가 하나의 x 값이 하나의 y 값에 대응을 해줘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y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하나의 y 값이 두 개 이상의 x 값으로부터 대응을 받는 것은 상관없죠. 물론 뒤에서 배우는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그건 별개의 문제고, 함수가 되느냐 여부는 x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자. 넘어가.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자, 너무 쉬우니까 각자 하시고, 118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이 x에서 x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함수가 안 되는, 3번만 함수가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자, -1이 -1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x가 x에 대응한다고 하면. 근데 y에 지금 -1이 없죠. 그럼 -1이 갈 곳이 없잖니? 그럼 -1이 y에 대응하지 못하잖아. 이런 것들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정의역, 공역, 치역의 문제가 있는데, 치역은 실제로 정의역으로부터 실제로 대응을 받고 있는 공역을 치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될 것이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넘기시고요. 자, 그 문제도 그냥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게. -2, -1, 0, 1, 2 이렇게 5개가 집합 x의 정의역이 있죠. 그럼 그 5개의 x 값을 fx에 x에다 집어넣으면 또 5개의 -5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의 원소가 나오죠. 그 5개를 치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자, 서로 같은 함수. 이것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가볍게 넘어가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같은 함수예요. 식이 꼭 같아야지만 같은 함수가 되는 게 아니다. 정의역이 같고요. 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개념 체크 1번을 보시면 fx는 x고 gx는 x 3승이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모든 실수 x를 정의역으로 한다라고 하면 같은 함수일 리가 없죠. 식이 애시당초 다르잖아.
그런데 얘는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로 고정되어 있죠. 제한적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fx, gx 모두 똑같지 않니? 3승을 하면 마이너스 1의 3승도 마이너스 1이고 1의 3승도 1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fx하고 gx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여기 정의역을 뭐 2 이런 애들 하나 추가시켜준다고 하면 그때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없겠죠? 2일 때 함수값이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8이 되니까 다르잖아. 그때는 안 된다는 거. 넘기세요. 그렇다면 1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정의역은 같다라고 주어졌으니까 그 x가 1일 때 함수값끼리 서로 같고요, 2일 때 함수값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fx에다 1 대입했을 때하고 gx에다 1 대입했을 때 같다.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은 a, b에 대한 연립방 정식이 되겠지. 그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23페이지 뭐 얘기할 게 없고요. 124페이지에 보면 자,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예를 들어서 1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2번 그래프는 자 축은 생략할 때 이렇게 생겼고, 3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4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하는데,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자 선이 있어. 그것을 세로선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게. 세로선. 함수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요, 세로선이 판단한다. y축에 평행한 직선, 말 그대로 세로선. 자, 세로선을 그려가지고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는 곳이 있으면 함수가 안 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요, 세로선을 아무리 어디다가 그린다고 한들 교점이 2개 나오게 할 수 없죠. 얘는 함수예요. 대신에 얘는 가로선이잖니? 얘는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상수 함수라고 해요. 가로선은 함수야. 상수 함수. 상수 함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 중에서 하나만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 2, 3, 4 여기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원소가 B만 대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상수 함수야. 그럼 얘는 뭐냐면 x값들이 다 있죠. 근데 모든 x값들이 이게 y값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y값 하나에 다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지. 이게 상수함수의 그래프고요. 상수함수는 역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로선을 아무리 그려도 교점은 하나밖에 나올 수 없고, 반면에 자 이걸 볼까? 이것은요 이제 이과생들만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기하와 벡터에서 평면 기하에 보면 좌우 포물선을 공부하게 되거든. 포물선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공부했어. 2차 함수가 포물선이잖아. 그래서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불러, 그 다음에 음수이면 위로 불러, 이런 포물선이잖아. 그거는 상하 포물선이야. 근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중학교 때는 상하 포물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과생들은 이제 기하 벡터에서 이제 좌우 포물선을 공부하는 게 좌우 포물선이야. 좌우 포물선은 함수가 아니다. 함수는 아니야. 왜냐하면 살펴보자. 세로선을 그려봐. 자, 이렇게 그냥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로선은 x가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x 있고 a라고 해볼까? x가 a일 때 말이야, y값이 몇 개 나오니? 2개야. 얘도 y가 될 수 있고 얘도 y가 될 수 있잖아.
그럼 하나의 x값이 두 개의 y에 대응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안 된단 말이에요, 함수가. 알겠죠? 함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함수가 되느냐 안 되냐는 세로선을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얘를 먼저 해볼까? 원도 함수라고 얘기하지 못해.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렸어. 여기 교점이 생기죠? 그 얘기는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는 소리예요. x는 여기 하나인데 하나의 x가 y 두 개의 경우는 아예 함수가 안 돼. 반면에 얘는 세로선을 어디다가 그린다고 한들 교점은 두 개 이상 나올 수 없죠. 얘는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참고로 얘는 뭐 미적분에서 배우는 3차 함수에서 3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형태예요. 그래서 요지는 그거야. 함수가 되는지 여부는 그래프상에서는 세로선을 그려서 판단하면 된다. 나중에 아니라 조금 있다가 가로선을 그려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요 1대1 함수를 판단할 때 가로선을 그린다. 자, 뭐 설명 나온 김에 해버릴까? 1대1 함수는 당연히 함수잖아. 당연히 함수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해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x라는 것은 그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주어진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도 다른 거야. 얘가 1대1 함수야. 쉽게 얘기하면 겹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수함수는 1대1 함수의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y가 대응을 받는데 x로부터 중복되게 대응되는 게 없는 거지. 그게 1대1 함수야. 예를 들어서 뭐 정의역이 1, 2, 3, 4 여기가 A, B, C, D, E까지 있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1은 B를 대응하고 2는 C를 대응하고 3은 A를 대응하고 4는 E를 대응했어. 그럼 일단은 중복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완벽하게 짝이 딱 맞지는 않지. 왜? 이 D가 지금 대응을 못 받고 있잖아. 하지만 겹치게 대응하는 것은 없죠. 자, 이와 같은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해요. 자, 1대1 함수는요 가로선을 그려보는 거야. 그냥 함수가 되냐 안 되냐는 세로선의 문제고요.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려. 그러면 어차피 얘랑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함수인지 뭐 판단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상수 함수는 당연히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얘가 되는지 판단해볼까? 얘는요 가로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로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여기가 x3라고 했을 때 여기 하나의 여기 a라고 부를게. 하나의 y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x 3개가 지금 모이고 있죠. x1일 때도 함수값은 a고요. x2일 때도 함수값은 a고 x3일 때도 함수값은 a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x1, x2, x3가 여기 있을 때 하나의 a에 대응하는 거야. 1대1 함수가 아니라 겹치게 대응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이것은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선이 있어. 아니다, 직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생긴 뭐 지수함수인데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얘는 1대1 함수야. 왜냐면 아무리 가로선을 그려도 교점은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 이런 게 1대1 함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함수인지 여부는 세로선, 1대1 함수인지 여부는 가로선이 결정한다. 자, 125페이지의 내용까지 선생님이 연결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125페이지에 보면 위에 1대1 함수의 정의, 바로 선생님 빨간색으로 쓴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려서 판단한다. 그게 바로 2번 내용의 내용이다. 거기 뭐 가로선이라는, 자, 세로선이네 가로선이네 하는 것은 사실은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야. 편의상 그냥 지은 이름이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거야. 근데 그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가로선을 뜻하는 거야. 자, 그런데 1대1 함수 외에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 그게 다름 아니라 1대1 대응.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 있는데 보세요. 얘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은 말이야, 이렇게 알아준다. 1대1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함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줘야 돼. 자, 1대1 함수의 조건은 식으로 표현하면 얘야. 겹치는 게 없다는 거고, 그래프상으로는 뭐다?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돼? 가로선의 문제로 표현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문제야. 그 문제가 바로 1대1 함수의 문제인데, 그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 중에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1대1 함수는 되지만. 그럼 얘를 보면 알 수 있지. 얘를 보면 동그라미 친 D가 대응을 안 받고 있잖아. 겹치는 건 없지만 짝이 딱 맞지는 않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 짝이 아예 딱 맞는 게 1대1 대응이야. 짝이 딱 맞는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잖아. 여기서 공역은, 보통은 정의역하고 공역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자,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생각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러면 x가 1, 2, 3, 4 정의역이고 a, b, c, d가 공역이야. 근데 이 치역은 그 안에서 이 x값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선 치역이 a, b, c, e죠. 공역은 a, b, c, e이고 두 개가 불일치하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거 1대1 대응이 돼. 짝이 아예 딱 맞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조건 플러스라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공역을 이렇게 하자. 공역의 집합을 그냥 y라고 하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공역하고 fx의 집합, 치역하고 같은 거. 자, 그게 두 번째 조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때 그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여기 대문자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 주는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12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정리가 돼 있어. 자, 128페이지 보세요. 거기 중간에 4개의 그 대응 관계에 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 거기서 1대1 함수부터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함수가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1번은요, 1대1 함수도 되죠. 자,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1대1 함수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3, 4번은 안 되지. 3, 4번은 지금 y에 있는 3 또는 a가 지금 2개 대응 갖고 있잖아. 이런 거는 어쨌든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러면 1번은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2번은 1대1 함수만 되죠. 2번은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럼 뭐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요.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그러면 자, 1대1 함수는 가로선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온 1번은 탈락. 3번 탈락. 그러면 2번과 4번은 일단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가로선을 아무리 그려도 교점이 2개 이상 나올 수 없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줘. 그런데 1대1 대응은 가로선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은 아니야. 두 번째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봐야 되는데, 공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공역이 실수 전체죠.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실수 전체가 치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2번과 4번의 그래프는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되죠. 최대값도 없고, 그러니까 무한히 위로 올라가고 최소값도 무한히 내려가죠. 만약에 5번, 거기서 5번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5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이 문제 지금 4개가 있잖아. 5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 자, 결론 대기하면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있잖아. 가로선에서 교점이 2개 나오는 상황만 없으면 돼요. 이건 가로선 아무리 그래도 교점은 2개 나올 수 없거든. 1대1 함수는 돼.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잖아. 그런데 얘는 보다시피 X축 위쪽만 그래프가 존재하죠. 치역이 양수 쪽만 돼요.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양수만 존재되는 거잖아. 불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은 안 돼. 그래서 공역과 치역의 문제는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공역이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돼. 자, 아무튼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으로 가기 위한 거지, 이게 독립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러지 않아. 뒤에서 1대1 대응은 독립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문제를 해볼까? 그 1대1 대응인지 판단하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밑에 거기 XY 대응 관계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거 그린 상태에서 판단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44 13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보면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죠. 정의역이 X의 집합이야. 공역이 Y의 집합이야. 정의역과 공역은 일반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죠. 문제에서. 자, 치역은 우리가 모르죠. fx는 있지만 fx가 ax 더하기 b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래. 문제 구조가 그래. 정의역하고 공역은 주어졌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자, 정의역하고 공역을 이용해서 가상의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자, x는요.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줘야죠. 그 다음에 y는요. 즉 공역은 마이너스 4부터 12. 그러면 요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좌우의 한계선은 마이너스 5부터 2라고 보면 되고요. 상하의 한계선은 마이너스 4에서 1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가상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거든.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야. 여기서 1번은 자, fx가 지금 ax 더하기 b잖아. 근데 뭘 원하냐면 1대1 대응을 원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1번 a가 양수라고 했죠. 얘는 의문이 있지 않니? 직선 생각해봐. ax 더하기 b는 직선이잖아. 그러면 직선은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로선의 문제는 애시당초에 안 생기죠. 그리고 만약에 정의역하고 공역이 그냥 실수 전체라고 주어진다고 하면 A가 몇이든 B가 몇이든 상관없어. 물론 A가 0이면 안 되겠네. A가 0이면 상수함수가 되는 거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정의역하고 공역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직선은. 치역이 모든 실수잖아. 그런데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가로선의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어떤 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되냐면 공역과 치역을 일치시키는 거야. 자, 그래프상에서 치역은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를 상하로 판단하는 거야. 정의역하고 공역은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치역은 자,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상의 사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A는 양수니까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형태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5부터 2야. 공역은 마이너스 4부터 10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뭐 플러스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치역은 뭐니? 이 그래프에서 치역. 치역은 마이너스 3부터 8.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범위를 y 입장에서 표현하는 게 치역이야. 마이너스 3부터 8까지 존재하죠. 그러니까 치역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라고. 얘는 최소값이고 얘는 최대값이죠. 근데 공역은 뭐야? 마이너스 4부터 10이란 말이야. 두 개가 공역과 치역이 불일치하잖니?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게 일치해야 된다. 자, 얘네들은 비어있죠. 이게 요만큼 비어있죠. 그럼 x에서 y로 대응할 때 꽉 차지 않고 뭐가 대응을 안 하고 비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 이렇게 지나 직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면 공역이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인데 이 부분이 벗어나 있죠. 그치? 그러니까 x값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x값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대응될 데가 없는 거야. 지금 비록 대응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보다 작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플러스 10보다 큰 부분이니까 공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x하고 요만큼의 x는 뭔가 y에 대응하려고 봤는데 없는 거야. 왜?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근데 얘는 벗어났잖니? 뭔가 x가 대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는 상황은 애시당초에 함수가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아예 함수가 안 되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뭘 결론을 내기 위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정의역과 공역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직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하고요 여기를 지나는 거지. 그래야지만 함수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는 1대1 대응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꽉 차게 움직여야지 공역이 이거인 상태에서 치역도 어차피 여기 최소값 마이너스 4 최대값 10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1번이 기울기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다는 얘기죠. 음수인. 2번 문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요게 말이야. 어디를 지나면 되냐면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야. 자, 여기는 2,10이죠.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즉, 마이너스 5A 더하기 B가 4고요. 2A에 더하기 B가 10. 이제 연립을 해주면, 빼주면 마이너스 7A가 마이너스 6. 잘못됐나? 숫자가 왜 더 없지? 아, 여기 마이너스 4죠? 미안.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14. 그래서 A가 2고요. B는 우리가 대입되면 6. 결론은 되게 간단해. 결론, 자, 가상의 정의역과 공역으로 가상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대각선으로 움직여. 꽉 차게 그래프가 움직여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할 수 있거든. 그래야지만 1대1 되는 되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렇게 움직인다, 기울기 양수.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번 문제는 이 점이 마이너스 5,10이고요. 이 점은 2, 마이너스 4죠. 그렇게 대입한 다음에 연립을 해줘.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대1 대응은 이 문제 말고 사실은 굉장히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는데 이 책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 문제 연습할 때 따로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항등함수부터 갑시다. 항등함수는 오해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자기 자신에만 대응해야 돼. A는 A에 대응해야 되고 B는 B에 대응해야 되고 3은 3에 대응해야 돼. 그걸 항등함수라고 한다. 자, 넘기세요. 상수함수 아까 설명했죠? 하나의 공역 중에서 하나의 값에만 대응하는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자, 여기 보세요. 우리 X에서 Y로의 함수를 생각하는데 집합 X는 1, 2, 3이고요. 집합 Y는 A, B, C. 자, 1번 문제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몇 개니? 자, 몇 개일 것 같아? 1은 몇 개 대응할 수 있니?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세 가지죠. 2는 두 가지로 줄어들면 안 된다. 그냥 함수는 1이 선택을 하는 걸 선택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1도 세 가지고요, 2도 세 가지고요, 3도 세 가지인데 각각 모두 1, 2, 3이 모두 선택해야지만 비로소 그게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죠.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곱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27가지가 되고요. 2번은 1대1 대응은요. 자, 근데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야. X에서 Y로 1대1 대응. 자,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1은. 근데 2는 1이 선택을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1이 선택하는 피해야 돼. 그래야지 짝이 딱 맞을 수 있단 말이야.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돼서 6가지만 만들 수 있다. 1대1 대응은. 세 번째로, 자, 상수함수는요. 다시. X에서 Y로의 상수함수는요. 몇 가지가 됩니까? 상수함수. 하나에만 대응하는 거지. 세 가지. 왜냐면 1, 2, 3이 모두 A에만 대응할 수도 있고요. B만 대응할 수도 있고 C에만 대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X에서 Y로의 혹시 항등함수가 몇 개냐? 그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라고 얘기하느냐? 0가지. 만들 수 없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1은 무조건 1에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되고요. 문제를 또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에서 그럼 X로의 항등함수는 몇 개냐? X에서 X로. X가 얘니까 1, 2, 3에서 1, 2, 3으로의 항등함수 몇 가지 만들 수 있냐? 한 가지. 1은 1에 대응하고 2는 2에 대응하고 3은 3에 대응하고.
오직 그거 한 가지 만들 수 있어.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라고 문제가 바뀌면. 자,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숙제는 라이트센에서 알아서 배운 데까지 정리하도록 해요. 수고들 했어.